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빌바오 대 에스파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바오는 연고지 더비 라이벌 소시에다드에게 1대3으로 패하면서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윙어 기용이 페인으로 이어지고 말았는데 기동력을 제외하면 별다른 장점이 없는 이냐키를 또 정발 윙어로 기용하면서 자신들의 장점을 도리어 깎아먹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냐키의 정발 윙어 전략이 통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냐키와 위치를 바꾼 니코도 장점을 잃고 표류하는 양상이 잦아지기 때문이죠. 당장 직전 리그 경기였던 오사수나전에서 우측 윙으로 나온 니코는 경기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을 기록하면서 활약했으나 지난 경기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죠. 물론 오사수나의 수비가 에스파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 하나 공-수 분리 증상이 심해 실점이 많은 베티스를 상대로도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을 때도 이냐키와 니코의 위치는 소시에다드 전과 같았습니다. 휴식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라울 가르시아 등 백업 선수들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다만 라울 가르시아의 올 시즌 폼은 처참한 수준인데 침투의 속도가 느리고 빈도도 높지 않아 이제는 헤딩 원툴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상태입니다. 그나마 장점인 헤더도 에스파뇰의 공중볼 경합 능력을 감안하면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 에스파뇰의 약점인 세트피스를 노려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에스파뇰은 헤타페를 2대1로 이기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운이 상당히 따라주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웠는데 선제골이 된 호셀루의 골은 하프라인 근처에서 때린 초장거리 골로 운이 따라주지 않았더라면 들어가기 어려웠을 골이었습니다. 애초에 올 시즌 에스파뇰은 극단적으로 롱볼을 활용하는 빈도가 잦아 정교한 빌드업과 다득점과는 거리가 먼 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공중볼 경합 능력이 좋은 편이라 경기 당 1득점을 겨우 넘기고 있는 정도죠. 빌바오가 공격적이고 기동력을 살린 역습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역습을 차단하고 뒷공간으로 빠르게 차주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빌바오도 공중볼에 약한 타입은 아닙니다. 올 시즌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대응하고 있지만 실점률은 17경기 26실점으로 매우 좋지 못한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가 엉망인 것이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올 시즌 세트피스에서만 10골을 실점하는 중이라 박스 안에서의 슈팅 억제 능력은 매우 좋지 못한 타입입니다. 최근 감독이 이냐키를 정발 윙어로 쓰면서 자신들의 강점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데다 로테이션까지 돌리게 된다면 빌바오의 좋지 못한 최근 공격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나마 에스파뇰의 박스안 슈팅 억제 능력과 세트피스 수비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이용할 수 있어 빌바오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베티스 대 오사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티스는 바르셀로나와 2대2 무승부를 거둔 끝에 승부차기 패배를 당하면서 수페르코파 무대는 4강에서 마무리 짓고 말았습니다. 상대의 장극이 전술을 파괴하면서 극적인 승부를 만들어낸 것은 다행이지만 주전 선수들을 대거 기용했음에도 승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모습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성과가 뛰어났으나 올 시즌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일단 지난 시즌 상대를 끌어내는 미끼 역할을 하던 주제가 극도의 부진에 시달리고 있고 주제가 끌어당긴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후한미는 부상으로 결장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는 상태. 이글레시아스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속도가 빠른 선수는 아니라 팀 기동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올 시즌 팀의 기동성이 매우 떨어져 있는데 수비에서는 역습 상황에서 위기를 맞는 경우가 잦은데 공격과 수비의 간격이 매우 넓어지다 보니 중원에서 로드리게스의 퍼포먼스 이외에는 삼선의 수비적인 기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비력이 괜찮고 오사수나도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는 유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사수나는 마요르카를 1대0으로 잡아내면서 여전히 조용한 강자로서의 면모를 뽐냈습니다. 수페르코파 때문에 6위인 베티스가 한 경기를 덜 치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승점을 한 점 차이로 좁히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에 대한 기대를 높여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빌드업이 정교한 느낌은 아닙니다. 매우 공격적으로 나서는 홈과는 달리 원정에서는 라인을 내리고 롱볼에 의존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공중볼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경기당 한 골의 득점력 정도는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온더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아빌라 정도인데 포수랄 오사수나의 경기 스타일 상 공격에 온 힘을 다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비 상황에서는 측면 공격수들도 후반까지 내려오면서 극단적인 500을 만들어내는 편입니다. 500이 갖춰진 상황에서는 상당히 훌륭한 수비력을 만들고 있는데 상위 전력인 레알 마드리드와 빌바오도 오사수나를 뚫지 못하고 멀티 득점에 실패한 바 있었습니다. 베티스의 기동성 문제로 공격 전개 속도가 느리고 이미 리그 원정에서도 0대1로 석패한 바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성과는 기대해도 좋은 상황입니다. 오사수나가 500을 갖추고 버티면 웬만한 팀들도 공략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팀의 기동성이 딸려 공격 전개 속도가 느린 베티스가 오사수나의 수비력이 갖춰질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오사수나도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아빌라도 수비에 투자하는 시간이 꽤 길어 공격적인 성과와 주도권 싸움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 것, 승부에서는 베티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나아 보여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팰리스 대 메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팰리스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로 인해 7라운드 경기가 밀려버리면서 첼시와 메뉴를 연달아서 만나는 힘든 일정을 치러야 하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다음 상대는 뉴캐슬, 메뉴, 브라이튼 마이너스 브렌트포드라 순위가 쭉쭉 내려갈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 첼시를 상당히 몰아친 모습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상대 골키퍼인 케파의 활약이 아니었더라면 승부의 추가 팰리스 쪽으로 기울 수도 있던 상황입니다. 다만 첼시는 올 시즌 억가를 당하고 있을 정도로 부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전력이 100%라고 볼 수는 없었으며 팰리스도 과이타의 선방으로 근근히 버티는 데 그쳤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취약한 점을 드러내는 편이라 실점 리스크가 꽤 있는 편, 압박으로 상대의 볼 방출을 미연에 막아내는 방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아직 이상적인 형태로 해당 기조가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 빌드업을 위해 밀리보이비치가 비운 자리를 두쿠레가 홀로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홀로 상대의 공격을 막다가 과부하가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중론이죠. 메뉴가 빠른 기동력으로 지난 경기 맨시티를 꽤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역습이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자신들의 수비진이 흔들리는 것을 구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메뉴는 난적이던 맨시티를 2대1로 잡아버리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테나흐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런 식으로 실점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판정 시비가 있기는 했지만 어찌 되었든 챔스관 사수의 청신호가 지속적으로 켜져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가 더비 매치였고 다음 리그 일정도 아스날이기 때문에 메뉴 입장에서는 로테이션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베오르스트를 영입하면서 레시포드에게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레시포드를 후반에 투입해 베오르스트가 어그로를 끌고 그 공간을 물 오른 레시포드가 공략하는 모습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메뉴의 올 시즌 변화는 중원과 수비라인의 안정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카세미로의 효과도 대단하기는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프레드가 상대 빌드업의 핵인 데브라이너를 최대한 묶어버리면서 수비적으로는 꽤 훌륭한 활약을 펼쳐주었죠. 중앙에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대의 공격 라인을 측면으로 제한할 수 있고 최근 쇼와 완비사카의 폼이 매우 좋기 때문에 측면에서도 큰 열세에 처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팰리스가 수비 역습을 커버하는 능력이 썩 좋지는 못하고 중원과 측면에서 모두 메뉴가 팰리스에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